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국회가 2달 이상 공전 중입니다. 내탓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본 모습은 아니지만 국회가 이렇게 공전이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길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은 밖에서 보는 전문가들입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죠. 먼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이어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재중입니다. 계속해서 조경근 경성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근입니다. 예, 끝으로 황기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 황기식입니다. 자, 네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공전 중인 국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회를 좀 여쭙고 넘어갈까요? 여당도 야당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의원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민들께 사실은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를 보고 계시는 그대로 국회가 지난 4월 5일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열리고 있지 못합니다. 4월 5일 이후에 오늘자로 보면은 66일째 열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가 시작을 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 지난 3년 동안 17번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국회가 보이콧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상황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2월 달에 국회 보이콧 됐죠. 3월 달에 또 보이콧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보이콧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패스트 트랙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국회가 열리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는 무조건 열려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죠. 어떤 명분으로도 국회를 공전시키고 멈춰놔서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반드시 열려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위로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유한국당에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 당장의 추경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생 경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촉구합니다. 예, 바로 앞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께서 듣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가 어렵고 이런 가운데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국회가 공전되는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이콧을 많이 했다 하는데 그 원인 또 여야의 협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그러나 독선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무 힘없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들이 덜덜이 서는 그런 국회가 돼갖고 생산이 국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생산, 투자, 수출 모든 것이 최악으로 달리고 있는 이 집에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이 정부 경제 정책 또한 보면 우리 경제의 불과의 마지노선까지도 지나쳐가지고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국민을 살피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여야 두 의원님께서는 공전의 책임을 상대 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조 교수님. 네. 아이고,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팽팽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네, 예. 또 이제 분장하고 들어오시기 전에 두 분 처음 이제 오실 때 뵈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식물국회라고 이제 다시 식물국회죠, 그죠? 또 네. 식물국회인데 동물국회가 아닌 건 크게 다행이고요. 좀 나아졌는데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열 건가에서 이제 지금 그 타협점을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게 하는 것이 정치다. 두 분은 정치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정치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물꼬를 터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우리가 나아가면서 말씀을 나누죠. 자, 황 교수님.
예,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치학자로서 이번 20대 국회의 특징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었거든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이고 다당제이고 협치를 보여줘야 되는 특징이 있는 국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년 만에 지금 가장 협치가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토론회까지 두 분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조경경 의원님 재미있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금 국회를 현재의 국회를 식물 국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은 더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민폐 국회이고 또 영어로 올 스톱 국회라고 얘기도 하고 예. 30% 국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30%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 미만에서 왔다 갔다 예, 하기 예. 때문에 30% 국회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빨리 좀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오늘 좀 심도 깊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차 좀 얘기를 풀어나가 보죠. 지난 7일까지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시한 그 디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데이가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단독으로 국회를 열 의향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뭐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단독으로 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라든지 지금 추경 심사라든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여론적으로 지금 원내대표 간에 물밑에서 협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든 여당에서 단독으로 여는 것은 가능한 한 최후의 방법일 것이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제 정성화 의지가 없다라고 연일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패스트트랙의 문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제시를 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합의처리 약속. 약속. 예, 예. 그래요. 우리 자유한국당도 우리 원내대표가 많이 접촉을 해서 국회에 등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래 보이콧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집권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나온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예. 우리 헌정사에서 당들이 합의 없이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이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모으기 때문에 한 당의 독순 이익되는 것을 가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 이 패스트트랙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들 알 수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걸 탁 가져와가지고 이래 내놓고 이것을 통과시켰으니까 예. 우리로서는 수긍을 못하죠. 단지 여기 패스트트랙에서 독선 통과했던 데에서 좀 사과하고 그러나 선거법은 유사일을 간행적으로 해왔듯이 합의 처리 약속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또 덜일이 쓰고 그리고 또 뭐 뒤통수 맞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이게 참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죠. 그 과정을 뒤통수 맞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아니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면 또 뒤통수 맞게 된다. 또 합의 처리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합의 처리 뭐 협의만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고 또 네. 하는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갔다 보면 뒤통수가 또 통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바로 말씀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패스트트랙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패스트트랙 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뭡니까? 여야 간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해당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예. 최장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의 시간을 줘가지고 네네.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혼을 할 때도 이혼 숙려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겁니다. 330일 동안 일단 상임위에 올려가지고 330일 동안 서로 협상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 이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의 입법 취지예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패스트트랙 자체를 철회하라 말아라. 이거는 이 패스트트랙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철회하라 때문에 말아라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그 상임위의 정개특위, 사개특위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 트랙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로 있을 때 만든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불법이 있는 양 그것을 철회하라 말아라가 아니고 이미 330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면 되는 의원님,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전의 입장이고 지금 입장은 이제 일단은 패스트트랙은 태우는데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보세요. 패스트 트랙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을 예, 예. 법 위에 합의문이 있습니까? 지금 법 위에 합의문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뭐, 않습니까? 유 의원님 바로 말씀드릴까요? 글쎄요, 뭐 패스트는 적법된 절차다, 뭐 가정이 합리적이다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지난해 우리 야당 의원들이 60명이나 고발당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찬성하는 의원만 이렇게 사보임해가지고 찬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하게 맞고 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당제 있어. 그러나 예. 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좋죠. 선진화법에 우리 몸싸움 안 하기 위해서 법안을 하지만도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간행적으로 해왔어요. 예, 예. 협상이 돼. 그래서 선거법은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왜 원인이 뭐냐면 선거법을 이렇게 독산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제1당이 계속적으로 자기 유리하게 하거든요. 예, 예. 국민의 동의도 필요 없이. 유리하게 내년 선거에 유리하게 뭐 원수를 늘린다, 원수를 줄인다, 뭐 또 다른 방법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뜻을 모하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끝나면 언론에서 평을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나타나면은 우리 야당이 일당이 되면 이제 민심에 좀 민의를 모아서 정부를 견제했다, 심판했다고 딱 이런 나오듯이. 그러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민의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지금 이제 그 가장 쟁점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패스트트랙에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거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분께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곳이 결국 국민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세요.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예. 결국은 의석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과시켰을 때 어떤 정당들은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떤 정당은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국민들이 또 듣고 또 듣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느냐. 의석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나 현재의 경제 상황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네. 이런 설명이 있어줘야만이 국민들께서 어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지.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국민들께서는 조금 또 저러네 하고 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요. 예, 황 교수님도 한번 한 저도 말씀 한 여쭙죠. 두 가지 말씀을 네. 참 재밌는 말씀인데 조경인 교수님 말씀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희들은 학교에서 정책을 가르치잖아요. 예. 특히 이런 국회법이라든지 선거 관련해서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냐 하면은 여론 수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투레벨 게임인데 이 유럽의 유럽을 포함 선진국에서는 선거구 하나 통폐합하는데 3년 전부터 퍼블릭 히어링을 하잖아요. 예, 그 예. 퍼블릭 히어링의 대상은 이 동료 국회의원, 동료 여당, 야당의 의견 수렴 과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계속해서 3년, 4년 동안 거친 다음에 선거구 하나 제도 바꾸는 걸 갖다가 예. 이제 공지를 하거든요. 3년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여론 수렴 과정과 어떤 그 협상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패스트 트랙 문제 때문에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국민들은 이제는 그 패스트 트랙 논쟁에 대한 어떤 궁금증보다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한 가지 선거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뭐 중요한 그거지만 거기에 따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저 추경 예산 같은 이런 것도 다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포기하고 기다리고 애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은 제가 발언을 기회를 드릴 때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과열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한 좀 말씀만 더 드리면 통제를 안 하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일단 거부하고 5당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 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3당 먼저 만나고 1대1 회담하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전재수 의원님 여쭤볼까요? 아니 황교안 대표께서는 뭐 집회에 나가셔가지고 입만 열면은 독재 정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진짜 독재 정권이면은 청와대에서 들어오라 그러면은 들어와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장외에서 독재 정권 이야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장기판의 조론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 5당 대표 저 오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존에 해왔던 관행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 관행대로 그동안 이제 해왔던 대로 하자는 것이고 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밥 같이 먹기 싫다, 이야기 같이 하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꼬여있는 매듭을 풀려면은 지나간 일들은 좀 지우고서 함께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맞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합니까? 그럼 다른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다른 누구 당하고 밥 먹기 싫다 이건 아니고 대표님이 3당 원내 교섭 단체가 있어요. 예. 민주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 단체가 대통령 만나고 1대1 만나는 거는 우리가 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5당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정당이죠. 그런까지 당대표로 같이 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오래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야기할 게 짧아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밥 안 먹고 사진 한번 찍고 마는 거예요.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심도 있게 이야기하려면 왜 대통령께서 소통을 중요하냐면은 지금 제1야당이잖아, 자유한국당. 예. 제1야당 대표가 소통 나는 다른 당 가지고 이쪽 만나고 또 다음에 뭐 군수정당 만나도 돼요. 뭐 평화당을 만나든지 정의당을 만나든지 그걸 만나자는 거 그걸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절차가 중요하죠.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건 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 가서 이 민생 돌아본 것을 직접 대통령과 건의도 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좀 소통하고 싶어하는 바람이죠. 그러나 이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형식으로 갖고는 좀 대하기 힘든 거 아니냐 생각하죠. 일단은 뭐 오늘 순방 일정에 나서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건 좀 무산이 됐다라고 보고 향후 이제 5당이 먼저 만나서 1대1이냐 3당이 먼저 만나서 1대1이냐는 아무래도 청와대 쪽과 야당이 좀 뭔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것은 기존의 관행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에도 의전이 있는 것이고 여당 대표에 대한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의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 국회 관행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 여러 정당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1대1로 안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따로 1대1 회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놓고서 오히려 야당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좀 제안을 하면은 야당에서 좀 받아주는 것이 예. 그다음에 청와대가 처음 제안하던 것에서 지금 양보를 해가지고 후퇴를 한 입장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유 의원님 말씀 듣고 교수님 저는 저것도만 네. 뭐 제1당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많이 갖고 막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모습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또 뭐 바른미래당 대표도 만나고 열심히 만날 때도 있고 또 일대적으로 심도 있게 만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정도는 소통하고 좀 포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아주 소규모 당당 다섯 당당 만나고 났는데 잠깐 시간 얼마 줄지 모르지만 또 예. 1대1 한 만나자는 것은 그거는 우리 당으로서 한번 대표로서 알겠습니다. 한 분은 의전 좀 순서가 덜 있는 거 아니냐. 있다라는 거고 다른 한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통령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평가를 하고요. 조만간에 뭐 만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심판 판정을 좀 해주십시오. 황기식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내실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뭐 오죽하면 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이번에 제3당으로서 중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나서갖고 아예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5당 대표가 1대1로 한 번씩 만나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려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만나는 모양새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이렇게 전국이 경색돼 있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쌓일 때는 여야의 실질적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를 조금 참조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 교수님. 네네. 저는 모든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야 영수회담 이런 문제도 결국은 지금 내년 4월 15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하마 내지는 공룡이 다 지금 집어 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대통령의 그 1대1 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아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총선 전략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황교안 대표를 만났을 때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 앞에서 경제나 고용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공격 일본도로 갈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플러스를 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어떤 건의들이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있는 네.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형식보다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 어쩌고라고 하는 거는 자칫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에게 변명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싱긋 그 전재수 의원님이 웃었는데 짧게 한 말씀만 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예, 교수님께서 이제 내년 총선과 연관을 해서 대통령께서 네. 여야 회담 분석을 하셨는데요. 너무 과다한 정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당 대표 취임하신 지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100일 정도 됩니다. 예, 예. 이 100일 중에서 18일이라는 시간을 민생투쟁 대장정 뭐 이걸 하면서 전국을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시죠. 국회의원 아니시면은 민생투쟁 대장정은 그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문제를 돌볼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예, 예.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렸는데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막말 논란인데요. 사실 5.18 망언, 세월호 망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그 달모 발언, 그리고 골든타임 3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좀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망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두 분 이번에는 교수님께 먼저 한 말씀씩 여쭙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 듣고 그다음에 야당 입장 듣겠습니다. 황기식 교수님. 참 안타깝네요. 뭐 저는 이거 두 분께서 이제 그 현실적인 얘기는 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막말과 독설은 구별해야 됩니다. 막말은 영어에서도 상당히 그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루드 토크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모욕적이고 무례하고 그런 루드 토크고 독설은 바이트 토크인데 상대방을 한번 탁 깨무는 그런 말인데 막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중에라도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요. 독설은 이게 상황에 맞거나 논리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인정이 되고 나중에 그 정치인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이 막말을 독설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독설의 대표적인 예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의 청산할 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그대로 달려간다. 이런 같은 경우에 정말 강한 독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이걸 보고 막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나중에 어떤 본인의 자산으로 작용하면서 두고두고 우리가 해자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전부 막말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유권자들이 파악을 할 것이고 또 이거 SNS라든지 유권자 젊은 층에게 어필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게 주목받을지 모르죠. 과거에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된다. 그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김모 의원이 떴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10년 지나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에 대한 가장 큰 화살이 돼서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이 두 분 현실 정치 하시는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네. 저는 오히려 두 분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모였지만은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서로 많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당이지만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한 거죠. 그것도 한국당 같은 경우에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당 대변인, 사무총장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국민들이 실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비커밍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읽으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If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해서 야, 한국 정치는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예. 근데 막말에 또 독설로 대답을 하고 말이죠. 독설에 또 막말로 대답을 하고. 저희들이 보는 여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예. 품위 있게 가자라고 할 때에 국민의 지지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막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공천 받기가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으니 과잉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이유 없이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이 됐는데요. 100일 동안 황교안 대표의 의록을 쭉 보면은 언사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아주 그냥 그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저는 오히려 취임하실 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입만 열면은 독재고 입만 열면 이념 이야기고 입만 열면은 저 북한과 대립시키는 이런 이제 언어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정치인이 하는 언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말로써 위로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오늘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프레이드, 막말 잔치는 황교안 대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 거친 언사 좀 그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좀 그만하시고 이렇게 돼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없어지지. 예, 예. 황교안 대표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계속해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유 의원님. 대표는 왜 그렇게 또 무거운데죠? 대표까지 이렇게 말하고 정말 정부를 비판하고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 맞다나 막말이라고 조금 지나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독설이 될지 몰라도 잘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말씀에 막말이라는 것이 어느 병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나 거기 우리 뭐 대표를 끌고 달 필요는 없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죠.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야당이라는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판을 강요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오버했던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하튼 막말을 한 거는 좀 잘못됐죠. 잘못됐고 예, 예. 또 우리 야당이라는 것은 좀 비판 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좀 비판 기능이. 옛날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는 더 지나친 막말들이 있어도 그렇지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언론도 그렇고 보면 야당 의원이 하면은 막 완전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이래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막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딱 사과를 빨리 사과하잖아요. 사과 깨끗하게 아주 젠틀맨식이 사과 딱 하고 또 다르게 우리 의원들한테 경고도 주고 이렇게 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참 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도 변화하지도 않고 북한으로부터는 오히려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정말 마음 아프고 좀 비판을 좀 강하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나친 비판되면 또 막말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말 조심해야죠. 예. 네.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예, 한 말씀 이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 그냥 의원들뿐만 아니고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계속 막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말은 황교안 대표가 자초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100일 정도 돼가지고 쓰는 단어와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거친 언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그 정도로 거친 언사를 쓰면은 소속 의원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수위 높은 언어를 써야 당 대표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당장 취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발언록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끊임없이 독재, 그다음에 지옥, 무슨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그 국민들께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박해야지. 대표가 그 반박하시죠. 거친 언사를 쓰고 있다는데 강한 야당이라는 그렇잖아요. 강하게 정부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강하게. 하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말씀드려볼까요? 예, 또 예. 독재자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독재고 하나만, 예. 이렇게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입만 열면은 독재 정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재적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21세기 문명사회의 독재라는 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쓰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독재라는 표현을 했죠.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감을 불러 일으키려면 예, 예. 적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한 궤적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반독재 투쟁을 했다든지 예. 이런 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안검사 출신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독재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대통령도 불러 뭐 독재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후예라 21세기 그러고 있는데. 문명사의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생각하는 예, 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한 자리지 황교안 당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막말 논란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뭐 물론 기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 강남 모처에서 4시간 동안 만나서 아주 뭐 얘기를 했다. 이걸 가지고 야당은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그래요. 열어줄까요? 보십시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저 행태를 보십시오. 국가의 정보 수장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특정 정당의 선거 총괄 뭐 책임지는 그 정책 위반자 양정철이는 그는 사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보면은 저 또 대통령 측근이라 불리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뭐 오해를 살 일을 했어야 어떻게 그런 분이 상대가 정보원장이다. 국가정보원장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어떻게 선거에 국정원이 중립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게 돼 있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비밀 해동이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예. 각 지자체장하고 또 만나요. 지자체장은 어떤 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선거에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정책 연구 정책 연구자 그게 제일 그 선거 중립 정책도 마련하고 뭐도 작전을 사야 될 분이 지자체장도 말고 정보원장 왜 그렇게 만나요? 그렇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으면 뻔히 보는 거죠. 그럼 우리로서는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오해를 부르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 의원님 바로 말씀 듣죠. 저는 유재중 의원님이 그렇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더더구나 민주연구원장인 양정철 원장은 민주연구원은 저희 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네. 그다음에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뭐 산업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정보기관인데 만나는 거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몰래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만나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눈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은 선거 중립 말씀을 하시는데요.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기무사, 국정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국정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사법처리 받고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니까 마치 선거에 개입하려고 선거 중립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선거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고요. 다만 정보기관의 수상과 우리 당의 싱크탱크가 만나서 예. 한반도 문제라든지 국가 안보의 문제라든지 남북미 사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통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내서 국민들에게 선물로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입장 팽팽하게 갈라서고 있는데 조 교수님 여쭤볼까요? 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고 하는 거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예. 되고 또 이제 이 양 원장 스스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연구원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 기지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을 사적인 자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만난 거는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 차라리 좀 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우리 전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정권들이 잘못한 거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살피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을 사적인 자리인 것처럼 비치는 자리에서 만난 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홍 교수님? 예, 저도 뭐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최대 공적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을 개혁한 것인데 이번에 이 논쟁으로 인해서 그 지적이 상당히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아쉬운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그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이 김세현 의원인데 김세현 의원이 이런 행보를 하면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상당히 비교가 된다. 역시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현직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은 인사는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간에 상당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를 했던 거고요. 비교가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거 딱 1년 국회의원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으니까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각 그 지사들 만났을 때 거기에 있는 소속돼 있는 또 연구원의 하고 같은 공약 개발 같은 것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의원이 제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경기발전연구원의 경기도 세금으로 개발된 공약이 특정 정당의 공약하고 합쳐진다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약간 공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최 교수님 한 말씀 더 청하고 이제 조금 내주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지나고 초에 아마 양 원장이 부산 경남으로 내려와서 부산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도 업무 체계를 한답니다. 아마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드린 그 국가정보원장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무슨 잘못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당과 대통령을 위하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행동과 저신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 체크인데요. 국가정보원의 이제 국내 파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제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무슨 공작 비슷한 거 또는 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 박근혜 정부 밑에서 국정원, 경찰, 기무사 총동원돼 가지고 선거 청와대까지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정원 내 국내 정부 파트를 이미 없앴습니다. 근데 무슨 그러면 해외 파트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국내 선거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우려다. 다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의 부산발전연구원과 MOU를 맺겠다, 업무 협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 대찬성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민주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도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과 MOU 맺자 하면은 저희들은 대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일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뭐 이번 민주 양 원장 만나는 이런 거는 우리 두 분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당의 뭐 입장을 이야기보다도 국민들이 더 판단하고 계시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 이렇다는 다 국민들이 현명해요. 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니다, 맞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당으로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현충일 추모사 관련돼서 짧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약산 김원봉에 대한 언급이 추도사에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뭐 야당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희야 우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김원봉 그분이 독립운동하고 했던 거에서 지금 그 이후에 그 행적이라든지 북한 공산당에서 했던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데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호국 영웅들에게
좀 뭐랄까 어떤 뭐 피해를 준다랄까요? 피해도 아니죠. 정말 실망을 주죠. 실망 주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한맺힌 분단 70년의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분단 속에서 또 전쟁의 공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맺힌 분단 70년을 걷어내고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 앞에 어제가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민족의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은 없다. 예.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념은 이미 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21세기에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 의용군을 이끌던 김원봉 약산 밀양군이죠. 약산 김원봉 장군을 언급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념은 낡은 것이요. 애국 앞에 진보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전부 가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정말 여러 군데에서 감정 싸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어진 갈등의 골을 그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두 분 교수님께 좀 해안을 청하겠습니다. 일단 황기식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여쭐까요? 예.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현충일 때 하신 기념사 잘 들었고, 근데 바로 하루 전날 창원에 오셔가지고 세계 환경의 날 연설을 하시는데 그 연설은 상당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회에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 추경 예산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 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합의를 못 해주는 이유도 있겠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대로 야당 얘기만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야당은 예. 또 사과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이 추경 예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처리를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패스트 트랙 선거법 이런 거에 대한 국민 관심보다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 미중 분쟁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부산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국회와 정부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 예산에서도 다양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산 시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냥 막상 6조 7천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어떤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한 예산도 있다면서요. 이러면서 미취업자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지원 예산도 있고 예. 기업들이 수출을 잘 되고 지금 미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한테 지원 정책 같은 것도 상당히 있다던데 그건 언제 통과시키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생 관련한 그런 법안들은 빨리 좀 처리를 해주는 것이 여야가 합의를 하는 가장 큰 동력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조 교수님. 네네. 저는 이제 양당에다가 부탁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당, 저는 이제 우리 한국당, 우리 민주당 다 해서 그럽니다. 예. 우리 한국당에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황 교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와 관련되는,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시키라가 아니라 그거를 국회에서 빨리 좀 치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국가 부채의 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돈을 쏟아만 부을 거냐에 대하여서 민주당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된다. 혹은 한국당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은 좀 한국당이 다른 부분은 하지 말고 예. 지금 급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좀 합의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대 4.9로 언제나 항상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물꼬를 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혹은 이해찬 당대표께서 빨리 여야가 협치를 해 나가도록 하는 물꼬를 자꾸 서로 변명하고 서로 니 탓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책임감을 국민 앞에서 가져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는 좀 마무리 발언을 청해야 될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에 두 분 의원님들도 국회 정상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식 교수님, 다시 말씀 청합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한 총선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남아있는
한 10개월, 11개월 여당 야당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분께서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내년 총선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남아있는 10개월을 어떤 그 시험대로 생각하시고 우리 조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처리해야 될 거는 빨리 처리하는데 합의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기대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 교수님. 네. 국회 안에는 여러 정당이 있고요.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사실 국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체성이 있거든요. 국민의 대표들의 집단입니다. 그분들은 국민에 대하여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국회로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식을, 그런 책임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져달라. 예, 유 의원님.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깊이 새기고요. 국회 정상화되어야 되죠. 우리 지난 4일에 우리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생 대장정 현장 곳곳에서 전달된 민심과 그런 어떤 정책, 경제 정책을 좀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환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예.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가 정상화된다면은 언제든지 경제와 안보, 복지 분야에서 심도 있게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맞게끔 대안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어떤 결단이 좀 이어지길 바라요. 얼마 전에 우리 민생 산불 예방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가 각계 부처 차관하고 미팅하기로 됐는데 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죠. 이래 정부 이렇게 패싱해보고 제1당을 무시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서 믿고 이 정상화되고 대화가 되고 협치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국민을 돌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의원님.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세상 만사 쉬운 일이 없는 것이 뭐 이치이긴 한데 요즘 이게 경제적으로 또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국회가 국민들 삶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대 국회 이후에 무려 17번 동안 보이콧을 당하고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성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열심히 대화하겠습니다.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국회가 공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번 공전만큼 좀 다른 게 거대 여야 두 당의 지지층들의 결집이라는 당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이면에는 늘 채찍이 있기 마련이죠. 국회가 공멸하는 건 국민이 공멸하는 겁니다. 더 늦지 않게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